문학작품은 보통은 암시와 함축을 나타내고 있어서 글을 어떤 뜻인지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비문학 작품은 보통 설명하고 직접 진술해 주기 때문에 해석할 필요가 없이 그냥 바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100%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거꾸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하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100% 암시와 함축을 나타내는 것도 아닐 테고 100% 설명과 진술을 나타내는 것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더 많냐? 암시와 함축이 많냐? 해서 암시 뭐 예를 들어서 암시 60%다. 그다음에 설명 뭐 40%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어느 때는 뭐 암시 90%에 설명 10% 이런 식으로 막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저거에 대한 뭐가 바뀔 수 있다? 비율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항상 비율이 바뀌어 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됐나요? 예. 본질로 들어가 볼게요. 문학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by their nature, 독해에 많이 나옵니다. 수거예요. 본질상이라는 뜻이에요. 변하면 여기만 바뀌겠죠. 주어에 따라서 바뀌어요. 문학작품들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문학작품들이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여기도 뭐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거죠. 예. 만약에 얘가 뭐 워크 그냥 단수였다 그러면 it's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본질상 문학작품은 설명과 직접 진술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 하기보다는 오히려 설명하기보다는 오히려 뭐 해준다? 암시해준다라는 거. 설명을 안 한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 그 문학작품들은 뚜렷하고 직접적으로 그들의 주장을 뭐 하기보다는 오히려 진술하기보다는 오히려 뭐 한다? 함축한다. 됐고 문학작품은 암시하고 함축하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은 비문학작품의 자동으로 특징들이 되어지겠죠. 또렷하고 직접적으로 그들의 주장을 진술하는 것은 보통 문학작품이 아닌 애들이더라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보통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그렇죠? 보통이라고 하는 것은 100%가 아니라는 말이죠. 따라서 방금 이야기했던 문학작품의 특징은 어떤 일반화를 시킨 거다. 보통이니까 보통이라고 하는 것을 넓은 일반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보통이니까 넓은 일반화가 does not mean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렇다라는 걸. 맞죠? 넓은 일반화는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대디아라고 항상 그렇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문학작품들이라고 하는 작품들은 직접 진술문을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요. 즉 암시하고 함축하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뚜렷하고 직접적으로 주장하는 진술이 있을 수도 있고 설명하는 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비율이 바뀔 뿐인 거죠. 요거 이해됐죠? 예. 그러니까 글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이 글을 처음 만났는데 저처럼 읽을 수 있겠어요? 맞죠? 이렇게 읽지 못한 상태에서 글을 맞춰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난이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문학의 작품들은 직접적인 진술물을 포함 안 하고 있다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요. 포함하고도 있다라는 글이 바로 다음에 나와야 되겠죠. depending on이라고 하는 것은 depending on은 마치 전치사처럼 그냥 습관처럼 암기해 볼까요? 뭐에 따라서 언제, 즉 시간에 따라서. 두 번째 어떤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they were written이 여기에도 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by whom 뒤에도. 그들이 언제 쓰여졌는지에 따라서 또 그들이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문학작품들은 많은 양의 직접 말하기 이거 직접 말하기 뭐예요? 또렷하고 직접적으로 진술하다 이거네요. 그렇죠? 이 많은 양이 직접 말하기 원래는 일반적인 일반화 넓은 일반화로는 누구의 특징을 나타내 주는 거다? 비문학의 특징인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근데 문학 작품이 많은 양의 직접 말하기를 포함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많은 양을 포함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문학 작품의 특징인 암시와 함축의 양이 뭐 할 수도 있을까요? 당연히 더 적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100%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일반적 넓은 일반화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방금 이제 이 단어가 나오는 건데요. what the ever가 붙었단 말이에요.
그럼 일지라도라고 번역합니다. 일지라도라고 번역해요. 프로포션이 비율이에요. 아, 이제 비율이라는 게 이해가 되죠? 그렇죠? 이 비율이요. 이 비율. 비율이 어떨지라도, 어떤 비율일지라도 무엇에 한 작품에 보여주기 제가 적어놨어요. 얘가 2대1 대한민국이 포르투갈을 2대1로 이겼다. 그럼 2-1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2-1 대한민국이 브라질을 2대1로 이길 것이다 해서 2-1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기라고 하는 것은 직접 말하기를 이야기하는 거고, 보여주기라고 하는 것은 말을 안 해주고 그냥 대충 보여주는 거니까 함축을 의미하겠죠. 그렇죠? 네. 보여주기 대 말하기의 비율이 어떨지라도 There is always something, 무언가는 항상 있기 마련이다. To interpret, 해석해야 할, 해석할 무엇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꾸며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투부정사 앞에는 포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는 거죠. 투부정사 앞에 있는 얘를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 거예요. 투부정사 앞에 있는 포 얘는 앞으로는 우리가 의미상의 주어다 이렇게 항상 해석할 때 알아채시면 됩니다. 독자가 해석할 무언가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비율이 다를 뿐인 거지 암시가 1이 되는 순간까지, 암시가 0이 되는 순간까지 항상 뭐 해야 돼요? 해석해야 돼요. 맞죠? 직접 말하기가 100%라면, 설명과 직접 진술이 100%라면 해석 능력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는 능력? 해석해야 하는 무언가가 항상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독자들은 항상 저게 뭐지? 이렇게 항상 생각해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질문을 한다라는 거죠. 질문이니까 뭘까요? 어떤 질문? 저게 도대체 뭐지? 무슨 뜻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무엇을 그 글이 암시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 질문은 왜 하는 거죠?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뭐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걸까요? To approach, 접근하고 싶은 거예요. 접근하기 위한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 문학작품을 문학작품에 대한 해석에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질문을 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뭐로 하게 되는 거냐면 방법으로 하게 되는데 to begin thinking 하니까 생각하기 시작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글의 함축적 의미가 되는 거죠. 글의 함축적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방법과 문학적인 해석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그 글이 무엇을 암시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묻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잘 이해됐죠? 텍스트, 하나의 글이 함축하는 것은, 무엇을 함축하는지는 of great interest. 자, of랑 명사가 만나면 형용사가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of랑 추상명사가 만나게 되면 형용사가 됩니다. of interest, interesting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great 그러니까 엄청나게라고 하시면 되겠죠. 한글이 무엇을 함축하는지는 우리에게 엄청 중요합니다. 하나의 글이 함축하는 것을 알아내는 작업은 우리의 분석 능력을 시험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한 글의 함축되어 있는 뜻을 알아내는 작업은 굉장히 어려워서 우리의 분석 능력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함축하는 내용을 알아채려고 계속하면 무슨 능력이 향상될까요? 분석 능력이 향상되겠지요? In considering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고려해 볼 때, 고려한다는 건 생각한다는 겁니다. 한글이 암시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기량은 실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력입니다. 우리는 실력을 얻게 되는데 뭐 하는 실력이 되는 거냐면 make sense of, understand, 이해하다입니다. 그 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실력이나 기량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